자, 이번에는 38쪽 9, 10, 11번과 그리고 39쪽에 14번 총 4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9, 10, 11 그리고 39쪽에 14번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먼저 영위대 가족 구성원에서 대립유전자 A와 A 별표에 의해 결정되는 A와 A 별표에 의해 결정된대요. 그 다음에 이 유전 형질 가의 발현 여부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체세포 한 개당 A 별표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A와 A 별표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대요. 자, 그럼 항상 뭐부터? 가계도부터 그려주세요. 아빠, 엄마, 오빠, 영희 이렇게 되죠. 발현된 게 아빠랑 아빠랑 영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한테는 A 별표가 하나도 없고요. 엄마한테는 A 별표가 2개 있네요. 그러면 엄마는 A 별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라면 아빠는 A 별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아빠한테는 A만 2개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얘기는 자녀들이 둘 다 AA 별표란 얘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은 유전자형인데 표현형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모순이 되죠. 그럼 우리의 지금 첫 가정이 뭐였죠? A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럼 이 가정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표현형이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 폐기, 즉 A와 A 별표는 상염색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Y염색체냐?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이 멀쩡하고 아빠가 유전 형질이 있으니까. 멀쩡하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자, 그렇다면 상염색체는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Y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Y는 아니다. 그럼 X가 맞다가 되겠죠. 그러면 아빠한테는 별표가 아닌 A가 X 위에 있다는 거고요. 엄마한테는 A 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딸은 X에 A를 가진 거 하나 받았을 거고요. 엄마한테는 X에 A 별표를 가진 걸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빠랑 똑같이 형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A랑 A 별표가 만났을 적에 A가 먼저 발현되는구나. 이렇게 우열관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아들은 일단 Y 받을 거고요. 엄마한테 A 별표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유전자형을 다 밝혔으니까 첫 번째 A는 A 별표에 대하여 우성이다. 맞네요. 그죠? A와 A 별표는 상염색체 있다. 아니죠. X에 있었어요. X 위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중 A 별표를 갖지 않는 사람. 아들도 가졌죠. 딸도 가졌죠. 엄마도 가졌죠. 아빠밖에 없네요.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 갈게요. 문제 10번도 그려줍시다. 이번에는요. 기역과 니은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이 나타났을 때는 연관이 아니라면 가계도를 따로 그려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역부터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부터 그려주시면 일단 1번, 2번, 3번 그래도 가족 구성원이 4밖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했을 적에 기역이라고 했으니까 기역 발현된 건 사선이에요. 이렇게가 되겠네요. 니은 할게요. 니은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있을 때 발현된 거는 아빠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A와 A 별표로 결정된다고 나왔고요. 옆에다 그릴게요. 기역은 A와 A 별표를 결정된다라고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B와 B 별표에 결정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우열관계는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우열가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A 먼저 봅시다. 색칠된 거 1번은 A를 2개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1번 A를 2개 갖고 있네요. 그렇다면 A 이렇게 될 거예요.
2번은 A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대요. 그쵸? 그 얘기는 2번은 A 별표만 2개 갖고 있구나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A 갖고 있대요. 4번 A 갖고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A 별표가 되겠죠. 근데 부모를 모시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AA와 A 별표가 만났으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A 별표, AA 별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랬는데 보세요. 아빠 빼고 다 형질이 나타났어요. 그럼 A 별표가 우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성염색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빠가 2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성염색체 아니란 뜻이죠. 남자가 2개가 있다. E라는 얘기는 X염색체는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니은 볼게요. 니은의 경우에는 자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아빠는 하나 갖고 있대요. B를. 아빠 B. 그 다음에 엄마도 B를 하나 갖고 있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네요. 봐봐요. 아빠랑 엄마랑 둘 다 B를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왜 하나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다 1에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나씩 똑같이 갖고 있는데 아빠는 형질이 드러났고 엄마는 형질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유전자는 X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X 위에 B가 있는 거고요. 엄마도 X 위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B 별표를 하나 더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딸은 B를 하나 갖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B 하나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B 별표를 갖고 있겠죠. 나머지 하나가. 4번은 아예 없어요. B가 없다라는 얘기는 B 별표만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B 별표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B를 갖고 있는 아빠가 형질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B와 B 별표를 갖고 있었을 때는 형질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B가 B 별표보다 우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미안해요. 미안. 반대. B 별표가 우성이란 뜻이죠. 왜냐하면은 B하고 B 별표가 같이 있을 때 형질이 드러나지 않았고 B만 있으니까 드러났거든요. 그럼 B 별표가 B를 눌러준다는 뜻이니까 우열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B는 B 별표에 대하여 열성이다.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우리 X로 했죠.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럼 기억 확률 먼저 구하시고요. 니은 확률 먼저 나중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확률은 몇이죠? 100%죠. 1. 니은의 확률. 니은이 나타날 확률은 니은은 그려봐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빠 X, B의 Y. 엄마 X, 큰 B의 X, B 별표. 이렇게 되면 니은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B가 열성으로 만나거나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럼 2개 중에 하나네요. 총 4개 중에 2개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11번.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연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은 큰 A와 작은 A에 결정되며 큰 A는 작은 A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다. 오케이. 그러면 완전 우성이면 표현형 몇 가지 나올까요? 2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결정인데요. 단일인자 유전이네요. 대립 유전자에는 DEF가 있다. 복대립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표현형은 4가지이다. 그러면 중간에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네요. 공우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간 유전을 하거나 뭐 등등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F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고 자, 요거 DD하고 DF의 표현형이 같다. 요 말에서 뭘 알 수 있어요? D가 F보다 우성이다. 알 수 있죠. E 사람과 E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E와 F를 봤을 적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D하고 E가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쵸?
F에 대해서 우성, F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요 문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세 가지이다? 아니요, 두 가지죠. 우열이 뚜렷하니까. 유전자형이 DE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D는 공우성이고요. EF는 E형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쵸? D하고 E는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서로 다르죠. 맞습니다. 유전자형이 큰 A, 작은 A, D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을 골라라. 그리면 되죠, 이거. 약간 무식하게 그리면 돼요. 자, 큰 A, 작은 A, 큰 D, 큰 D 이런 부모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큰 A에 대한 거, D에 대한 거, A에 대한 거, E에 대한 거. 큰,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부모와 표현형이 같으려면은요. 부모는 지금 D잖아요. 그럼 D가 만나야만 해요. D가 만나는 곳 그리고 부모랑 같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D 아니잖아요. X. 그 다음에 부모랑 표현형이 같아야 해요. 그렇다면 큰 A 표현형이어야 되니까 작은 A들이 만나는 여기는 다 빼야 돼요. 그쵸? 작은 A가 만나면 안 돼요. 나머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큰 E, 작은 E가 그러니까 큰 D하고 큰 E가 만나는 곳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아니죠. E가 만나니까. DD 안 날 때요. DD 안 되죠. D 되죠. D 되죠. D 되죠. 그리고 여기도 되네요. D. 그럼 총 16개 중에 6개.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걸로 찾으셔도 돼요. A의 표현형이 A 요렇게 만나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4분의 3 해주시면 되고요. D, E가 만나서 아이고 그림 이상하다. D, E가 만나서 부모와 같은 게 나올 확률 요렇게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해주시면 8분의 3이 나오죠. 이거 맞는 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14번 갑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정리 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유전형질 가와 그 다음에 ABOC 혈액형 여기에 대한 자료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연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따로따로 두 번 그리셔야 돼요. 두 번 그리는 게 안 헷갈립니다. 먼저 가에 대한 거 얘는 큰 T와 작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T는 작은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요. 그럼 아빠, 엄마, 자녀 1위 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녀 2 또 아들. 1번, 2번. 그 다음에 ABO식 그려볼게요. ABO식은 아빠, 엄마, 아들 1, 아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해 발현 여부 표에서 봤더니 아빠랑 자녀 2만 발현을 했대요. 이렇게. 근데 엄마 모르네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냅두고. 그 다음에 아빠는 여기 아빠는 큰 T만 갖고 있대요. 아, 그럼 아빠는 큰 T, 큰 T. 그렇다면 요거 참 애매하네요. 큰 T만 갖고 있다.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쵸? 잠깐만 이거 보류해 주시고 요거는 잠깐 잠시만요. 이거는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념색채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T를 그냥 저렇게 띡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잠깐 지우시고 일단 T를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놔둡시다. ABO식을 먼저 해볼게요. ABO식을 보게 되면 ABO식은 너무 다행히도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엄마는 항 A에도 항 B에도 응집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엄마 O형이죠. 그 다음에
아들 1번은 항 A에는 응집하고 B에는 응집하지 않았어요. 그럼 A형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항 B에만 응집을 했어요. 그럼 얘는 B형. 이 얘기는 아빠가 AB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이쪽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유전형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큰 T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큰 T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상념색체라면 아빠가 큰 T를 2개 갖고 있겠죠. 그 얘기는 아들에게도 큰 T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양쪽 다 1번도 2번도 둘 다 큰 T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1번은 멀쩡하고 2번이 형질이 나타났다. 이건 불가능하죠. 납득 되세요? 아빠한테 큰 T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상념색체로 가정하고,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은 상념색체예요. 상념색체에 T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빠는 큰 T를 가져야 해요. 그 얘기는 아들에게 둘 다 큰 T 하나씩은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둘 다 똑같이 큰 T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게다가 큰 T가 작은 T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여기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큰 T를 갖고 있는데 1번의 형질이 안 나타나고 2번의 형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가정, T는 상념색체에 있다. 이 가정이 틀린 거예요. 그쵸? 얘는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워주시고요. 다시 접근해야겠죠. 그렇다면 X 염색체 유전이냐 Y 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Y 염색체 유전이라면 1번도 역시 형질이 나타나야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1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1번으로 인해서 상염색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Y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X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는 X 위에 큰 T가 있고 Y 이렇게 있는 거고요. 1번은 X 위에 작은 T가 있고 Y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2번한테를 T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 2번의 T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그쵸? 엄마가 큰 T를 준 거예요. 근데 1번한테는 엄마가 뭘 준 거예요? 작은 T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 입장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큰 T도 있고 작은 T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T가 우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형질은 아마 어떻게 됐을 것이다? 나타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여기는 물음표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어머니에게서 가가 발현된다? 맞는 말. 그러면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왜냐면 아빠를 봤더니 아빠가 A, B형이거든요. 그럼 항이 A에도 응집, 항 B에도 응집 이렇게 되겠죠. 맞는 말.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A형일 확률 A, B하고 5가 만나면 A형일 확률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발현되지 않을 확률 찾아야 되거든요. 도모를 그려주시면 되죠. 큰 T와 Y가 있는 아빠, 그 다음에 큰 T와 작은 T가 있는 엄마가 만나면서 큰 T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큰 T가 있을 곳, 장소들. 여기. 이렇게 세 개가 큰 T가 있는 거죠. 여기만 작은 T가 있네요. 그럼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여기네요. 4분의 1. 이게 4분의 1. A형이 2분의 1. 해서 8분의 1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용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39번까지, 39쪽에 있는 14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0페이지 하나, 41페이지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